소울 스토리타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마이클 서머스의 겨울의 벚꽃을 들어보겠습니다. 전쟁, 우정, 사랑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잭이 그날 저녁 자신의 참호를 떠났을 때 존스 대령은 대대본부에 있었고 힐 257 공격에 대한 사단의 코드명인 레드 썬더 작전을 위한 계획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중령은 불과 몇 시간 전에 랩마운틴에 도착했고 마산에서 온 위험한 무장지프 호위로 피곤하고 짜증이 났습니다. 마산에서는 8군 사령관인 월튼 워커 중장이 도쿄에서 날아와 부산 방어선을 강화하고 북한군에 대한 보다 공격적인 행동을 요구했습니다. 장군들 사이에서 257고지는 불만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은 북한군이 수주에 걸친 값비싼 공격과 공중폭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지를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에 경로했습니다. 워커 장군은 존스 대령에게 인천에서 상당한 상륙작전이 진행 중이며 이는 전쟁의 결과를 바꿀 수 있지만 257고지는 임무의 성공에 결정적이라고 알렸습니다. 대대가 257고지에서 진전이 없었기 때문에 장군들은 존스 대령에게 숀 핑커튼 중령으로부터 작전 통제권을 넘겨받아 즉시 전투선에 보고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숭이 같은 5피트 9인치의 중령은 지휘벙커 중앙에 서 있었고 그의 유명한 매듭이 있는 오른손, 39년 만에 웰터급 챔피언을 쓰러뜨린 치명적인 손은 불타는 쿠바 시가를 움켜쥐고 있었다. 시가는 벙커를 지옥으로 만들었고 공기는 흑해처럼 딱딱하고 죽었다. 칼슨, 머피, 헤네시, 모릿은, 존슨 소령 대위는 모래주머니 위에 원을 그리며 앉아 연기선 아래에 웅크리고 대령이 말할 때까지 기다렸다. 칼슨 대위, 이 개자식을 정복하려고 3대대에서 몇 명이 죽었습니까? 사망자는 120명이고 사상자는 그보다 3배나 많습니다. 선생님. 그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선장님? 이 개자식을 소유하기 위해 120명을 죽인다고? 내일은 더 많은 사람을 죽여야 할까요, 선장님?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신사님, 257고지를 통제하는 군대는 부산까지 남부지역 전체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 언덕 위의 놈들은 우리의 방어선, 병력 이동, 중화기 진지, 그리고 부산항에 있는 빌어먹을 구축함을 봅니다. 그들의 육군은 빌어먹을 고지대를 장악했다는 이유로 사단을 혼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깊이 파묻혀 있고 잘 보급되어 있고 전장에서 우리보다 10대 1로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상에 도달하더라도 그들은 우리를 바로 밀어낼 것입니다. 헤네시 대위가 경고했습니다. 선생님, 머피 대위가 끼어들며 말했다. 산의 북쪽은 듀스에 충분히 넓은 도로가 나 있지만 우리 쪽은 가파르고 바위와 협곡이 흩어져 있어서 차량이 기동하고 보급하기에는 너무 험합니다. 맞습니다. 장군님, 모릿은 대위가 확인했다. 북한군은 잘 장비된 대대를 정상까지 데려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공격 때, 장군님, 서머셋 중위는 이지 중대 2소대를 구스넥으로 끌고 가서 능선을 따라 근접 전투를 벌이며 레드를 굴에서 몰아냈습니다. 그는 북쪽 측면에 빌어먹을 적 개미집이 있고 곳곳에 구크가 있고 보급품이 충분하다고 보고했습니다. 우리 등 뒤에서 구크를 쫓아낸 건 진짜 개자식이었어요. 칼슨 대위가 대령에게 말했다. 그들은 저녁 동안 서머셋 중위의 2소대를 반격하여 능선에서 떨어뜨렸습니다. 그들은 2소대의 4분의 1을 잃었고 또 다른 4분의 1은 전투에서 실종되었고 아마도 구크에게 잡혀 처형되었을 겁니다. 서머싯은 똑똑하고 강인한 1등 중이야. 언젠가는 빌어먹을 장군이 될 거야. 대령이 말하며 시가를 피웠다. 그는 물건을 가지고 있어요, 선생님. 후지산에 오른 미친 놈 피어스 상병은 어때? 서머싯 소대에 있지 않아? 그렇습니다, 선생님. 그는 훌륭한 분대장이고 상사로 진급했습니다. 빌어먹을 미친 놈들,
대령이 쿠바산 시가를 깊이 빨아들이며 말했다. 그럼 그는 구순에게서 살아서 나왔어? 예, 선생님. 사상자나 실종자 보고서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대위 여러분, 준이는 그 정상에서 두 번째 기회를 얻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무엇에 맞서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핑커튼 대령은 마산의 장군들에게 여러분의 우려를 제기했지만 도쿄에 파이프 담배를 피우는 오성 장군은 그 산에서 그 녀석들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저에게 257번 언덕으로 가서 핑커튼으로부터 작전을 인계받으라고 명령했습니다. 핑커튼은 마산에 남아서 27연대로 재배치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장님, 언제 공격을 시작할까요? 존슨 소령이 물었다. 내일 오전 5시. 대장님, 방금 구순에게서 이제 중대 2소대의 절반을 잃었고 중대 사상자는 30%입니다. 지원군을 기다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존슨이 제안했습니다. 중령은 연기선 아래에 모여 있는 전투로 지친 장교들을 쳐다보며 한 사람 한 사람을 쳐다보았고 그들의 엉덩이는 마치 엘리베이터처럼 삐죽삐죽하게 꺼졌다. 아니요. 우리는 이 싸움을 지연시키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공격은 0500에 시작될 겁니다. 하지만 사세보에서 새로운 병력이 도착해서 공격 중의 방어선을 강화할 겁니다. 그럼 왜 지원군을 위해 며칠 더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병사들이 회복하고 산에 추가 병력을 배치할 기회가 생길 겁니다. 헤넷이 대위가 제안했습니다. 이제 들어보세요. 기상학자들은 3일간 빌어먹을 맑은 날씨가 올 거라고 약속했어요. 그래, 개자식보다 더 더운 날씨지만 공격에는 좋고 B-52와 머스탱에게는 완벽해요. 하지만 사만다라는 뚱뚱한 태풍이 4일째에 우리 진지를 쓸어버릴 거예요. 3일 안에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다면 엉뚱한 차량들이 꼼짝 못 빠져서 재보급이 불가능할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진지를 강화하고 비가 그치면 증원군이 전장을 장악할 거예요. 우리는 포병과 항공전력에서 엄청난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생님. 맞아요. 머피 선장. 이제 배경 이야기를 알았으니 일을 시작하죠. 신사님, 도대체 어떻게 이 공격을 수행할 생각이신가요? 모리슨 선장, 아이디어가 있으신가요? 남자들은 흙바닥에 지도를 놓았는데 가장자리는 달아 있었고 이전 사령관과 몇 주 동안 비슷한 회의를 한 기록과 하이라이트가 표시되어 있었다. 다시 한번 그들은 모여서 렛마운틴을 보여주는 지형도에서 이미 일어났던 박격포 포격, 끔찍한 총격전, 백병전을 되새겼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들은 산정상까지 죽음의 거미줄을 형성하는 좁은 계곡, 가시가 있는 능선, 혹, 협곡을 살펴보았다. 대장님, 이 산에는 무반동 총과 박격포 분대의 지원을 받아 보병이 기동할 수 있는 길이 3개 있습니다. 헤넷이 대위가 제안했습니다. 3주 동안 우리는 엄청난 비용을 들여 각 길을 돌파했습니다. 머피 대위가 설명했듯이 이제 중대 2소대는 정상에서 200피트 떨어진 구순액을 돌파했습니다. 그래도 레드는 그날 저녁 반격 중에 그들을 능선에서 떨어뜨렸습니다. 아직 개척하지 못한 네 번째 길이 있습니다. 장군님, 칼슨 대위가 말을 가로채며 말했다. 여기에 있고 8월 초에 찍은 항공사진에는 여기 있습니다. 이 계곡 기슭까지 12마일을 행군하려면 소대 한 개가 하루 종일 걸리고 그 계곡의 중심부까지 4시간이 더 걸립니다. 어느 군데도 257의 이 구역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연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동쪽 측면이 적의 진지에서 이 길을 가리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적의 방어선에 가까워질수록 좁아지고 올창한 숲이 되어 적의 측면 공격 시에 훌륭한 엄폐물을 제공합니다. 칼슨 대위가 설명했다. 도대체 어떻게 계곡 바닥에서 정상까지 갈 생각이냐? 대령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다. 선생님,
지형도에서 보면 계곡 동쪽과 평행하게 뻗어 있는 능선은 가파르고 불안정한 지형 때문에 남쪽에서 오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계곡으로 3마일 들어가면 좁고 가시가 많은 능선과 연결됩니다. 이 능선은 약 700피트까지 올라가서 사진에서 보이는 절벽 위의 주요 능선과 연결됩니다. 그 공중에서 보면 대위님, 척추가 엄청나게 좁아 보입니다. 대령이 말했다. 칼슨 선장은 폭이 2에서 6피트에 불과한 지역은 위험하며 수백 피트 이상 급경사가 이어집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선장님, 어떻게 하면 이 척추뼈를 건너서 병력과 장비를 운반할 수 있을까요? 조심스럽게요. 필요하다면 기어서라도요. 하지만 그게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에요, 선생님. 좋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건너면 정상까지 어떻게 이동하시나요, 선장님? 주요 능선은 가파르지만 기동성이 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여기, 선장이 말하며 정상으로 올라가는 빽빽하게 뭉친 지형선의 물결을 가리키며 능선은 우리 본선의 공격 방향으로 다시 구불구불하게 뻗어 있습니다. 대령은 남자들을 옆으로 밀어내고 두 손으로 지도를 움켜쥐었다. 그의 살찐 몸과 못생긴 얼굴이 지도의 윤곽을 응시했다. 불타는 시가의 끝이 린넨에 너무 가까이 있어서 칼슨 대위는 렛마운틴이 불길에 휩싸일까봐 두려워했다. 그렇습니다. 칼슨 씨의 말씀을 이해합니다. 이 계획은 위험하고 거의 무모한 것 같습니다. 이 네 번째 경로에 두 소대를 투입하는데 어떤 위험이 있습니까, 대위님? 장군님, 구스넥을 통한 정면 공격이 정상을 돌파할 수 없다면 1소대와 2소대가 우리 방어선에서 차단될 것입니다. 구크는 태풍으로 우리 병사들이 능선을 따라 후퇴를 시도하는 동안 압도적인 힘으로 반격할 것입니다. 폭우로 인해 폭발 홍수로 협곡을 건너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고 병사들은 익사하거나 적에게 압도당하거나 죽거나 포로가 될 것입니다. 협곡을 건널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런 상황에서는 척추를 가로질러 후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크가 포로로 잡힌 지하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습니다. 칼슨 대위가 경고했습니다. 네, 노트를 보면 당신이 이 항로를 참고하는데 시간을 보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지만 헤네시 선장, 이 노트의 척추에는 뭐라고 쓰여 있나요? 저는 그 남자의 엉터리 글씨를 읽을 수 없어요. 킹커튼 중령의 글입니다. 선생님,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알겠어. 남자들이여, 우리는 257번 언덕 꼭대기까지 싸워서 지켜낼 때까지 3일이 있어. 그 후에 우리는 목표에 한번 도전할 수 있고, 그러면 비가 올 거야. 협곡의 배를 격렬한 강으로 채울 거야. 성공하려면 이 측면 공격이 필요한가? 각하, 이번이 정상에 대한 네 번째 정면 공격입니다. 우리는 구순에게 한 번만 도착했고 북한군은 압도적으로 반격했습니다. 따라서 기습적인 측면 공격은 그들의 방어 진지에 대한 엄청난 이점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래도 측면 공격을 하더라도 정상을 확보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칼슨 대위가 말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측면 공격을 실행하지 않는다면요? 대령이 물었다. 그럼 우리는 정상회담을 열지 않겠습니다. 선생님. 좋습니다. 신사님. 우리는 베이커, 찰리, 알파, 그리고 이지 중대의 나머지 3개 소대를 데리고 2번과 3번 도로를 따라 정면 공격을 시작하겠습니다. 존슨 소령. 당신의 포병대는 근접 포격으로 공격을 지원할 것입니다. 한편 연대의 155S는 적의 북쪽 측면을 폭격할 것입니다. 대위 여러분은 중대의 75mm 무반동 소총 분대를 배치할 것입니다. 공격 3일차 아침 7시부터 공군, 해군, 포병 자산을 합친 2시간 동안 적의 방어선 진지에 대한 집중 포격이 있을 것입니다. 포격이 멈추면 여러분은 정상을 공격할 것입니다. 칼슨 대위.
당신은 이지 컴퍼니의 이 소대를 이끌고 포인트 오브 노 리턴에서 측면 공격을 가할 것입니다. 나머지 소대는 엘퍼, 베이커, 차어리 컴퍼니와 함께 주 공격을 위해 편성할 것입니다. 이에, 선생님. 칼슨 선장, 2일차 1300시까지 당신의 병력을 포인트 오브 노 리턴 건너게 하세요. 1600시까지 정상에서 2마일 떨어진 곳에 진을 치세요. 그런 다음 능선을 따라 올라가 측면 공격을 시작하세요. 베이커, 찰리, 알파가 구스를 돌파하면 서쪽에서 구크라인을 측면 공격하고 그들의 위치로 들어가세요. 중령은 일어나서 가슴을 내밀었다. 전직 타이틀 보유자의 근육은 두껍고 강력했으며 46세의 나이에도 그는 누구에게나 위협적인 존재였고 심지어 그에게 싸움을 도전할 만큼 무모한 그의 나이의 절반인 군인들에게도 위협적인 존재였다. 신사님, 레드썬더 작전은 내일 아침 5시에 정확히 시작됩니다. 대령이 으르렁거리며 무거운 혀로 시가 꽁초를 입술에서 밀어냈다. 남자들은 침묵 속에 지켜보았고 꽁초는 대령의 턱의 뼈대 같은 돌출부에 부딪힌 다음 딱딱한 갈색 똥처럼 흙바닥으로 떨어졌다. 모리슨 선장, 저 엉덩이를 으깨주세요. 이에, 선생님, 선장이 말하며 테이블에서 일어나 땅을 갈았다. 신사 여러분, 이 캠페인을 둘러싼 언론의 관심이 많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하동고개, 대전, 진주, 마산에서의 참담한 결과 이후 도쿄는 한국으로부터 좋은 소식을 원합니다. 그들은 미국 국민에게 우리가 이 갈등에서 승리하고 있다는 확신을 주고 싶어 합니다. 러시아 장비를 갖춘 북한군 무리와의 교착 상태가 아닙니다. 게다가 그들은 미국군이 세계 최고의 군대라는 확신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소울 스토리타임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매주 별표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토요일 별표의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이야기까지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그럼 안녕.